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전영주 변호사님과 함께 이 초대석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영주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방송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전에 저희 디케네 라디오 아침 방송에 또 여러분 출연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전영주 변호사님,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DFW 지역 사시는 교민분들 이미 많이들 잘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전영주고 2004년도부터 한미연합회로서 봉사를 해왔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달라스 한인회에서 수석 부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미연합회에서 일하시는 건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2004년부터 하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10년 이상 지금. 그렇죠. 네. 한미연합회가 창립한 지가 2004년도였거든요. 그때 창립 멤버시군요. 네, 맞습니다. 창립 멤버였고 그 당시에 이제 LA에서 이제 한미연합회가 있었는데 달라스도 이런 단체가 있으면 한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창립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변호사로 일을 하시지만 또 여러 이렇게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또 한미연합회 또 한인회 등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영주 변호사님 오늘 초대석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번에는 그 인구조사, 이번에 2020년도에 10년 만에 있는 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인구조사, 이 센서스 2020, 10년마다 한 번씩 있고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라디오에서도 또 광고도 전해드리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10년마다 하긴 하지만 올해 이거 미국에서 사신 분들도 너무 자주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10년 전에 했는데 가물가물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떻게 하는지 이게 뭐 우편으로 뭐 집에 날아오는지 내가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방송에서 또 많이 해 주셨거든요. 네. 오늘 이 인구조사 네, 2020년 인구조사에 대해서 우리 전영주 변호사님이 샅샅이 낱낱이 좀 파헤쳐 주시고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인구조사, 센서스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구조사는 미 헌법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10년 만에 미국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조사하는 그 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에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이 미국에서는 1790년도부터 매년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네. 1790년부터 예.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인구조사를 해왔고 또 10년마다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10년 단위로 뭐 2010, 2020 이렇게 네, 10년 그렇습니다. 단위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또 네. 그 전에 했는데 왜 또 해야 되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10년마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긴 있죠. 네. 그 10년마다 또 계속 뭐 변동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렇게 꼭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참여해야 되는 그게 참 중요한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클리닉이나 우리 이제 학교 및 도로, 사업체 등 이제 필요한 서비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지역 개발에 쓴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거를 물론 개발에도 쓰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올해가 2020년 이제 대통령 선거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도 또 이제 연방 하원, 상원 하원 선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거기에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이제 답변으로서도 이제 하원 의원 수를 결정하는데도 사용한다는 얘기죠.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이제 인구 센서스로 네. 텍사스가 상원 하원이 3명이
더 애드됐었어요. 늘어났군요. 그렇죠. 네. 그만큼 텍사스로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한 3명이 늘어났는데 음. 지금 예상으로서는 2020년도 네. 그 2020년도에도 약 3명, 4명 또 는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한국에서도 달라스를 보고 이제 이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연방으로서 저희 그 달라스나 텍사스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하원들을 우리가 추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2010년 이후 이제 지금 2020년 이 센서스가 올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곳 텍사스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예. 이렇게 연방 의원들의 숫자도 늘어나니까 예. 이게 정말 꼭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음. 내가 여기 있다, 텍사스에 있다 예. 이렇게 그 숫자에 애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센서스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여기 계셨다 달라스 이제 특히 계셨다고 하시면은 그 당시에 예상한 게 달라스 포워드 인구가 네. 약 10만 명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10만 명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인 인구. 한인 네. 인구죠. 네, 예, 달라스 말씀하시죠. 포워드. 네.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인구 조사했을 때 약 3만 3천 명으로 이제 참여했다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아니 반도 안 되는 수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3만 3천 명, 10만을 예상했는데 3만 3천 명이라 네. 이것을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각 한 사람의 인구 조사했을 때 연방에서 그 약 675억 이 10년 동안 이제 1년 동안 이제 10년 동안 675억을 각 시 아니면 각 주 그런 데다가 이렇게 돈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어디에도 이제 나눠 주느냐 이건 다 인구 조사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각 한 사람당 약 2,500불 정도 1년에 들어간다는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를 1년에 이제 그 이제 2,500불을 이제 연방에서 받는데 그게 10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3만 3천 명, 10만 명에서 3만 3천 명 그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2010년부터 2억 정도를 못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달라스에서 네. 특히 달라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하죠. 이런 모든 그 전방에서 받는 그 금액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하고 네, 그렇죠. 도로에도 쓰고 지역 개발에 진짜 모든 게 쓰여지는데 그런 돈을 못 받는다면은 우리 개인적으로서 우리가 참 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텍사스로 배정되는 그런 여러 예산이 있는데 예. 인구가 이렇게 적다. 그렇게 하면 또 그만큼 배정이 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소수민족 단체들이 많은데 네. 그 중국 단체도 그렇고 인디안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에 인디안들도 많이 오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다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한인들이 너무나 참여가 없고 사실은 예전부터 참여가 없어가지고 연방에서도 이제 이번에 인구 센서스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인들도 많이 참여를 할까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또 방법도 이제 생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성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 이 돈이 들어오는 그리고 그냥 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사용되는 그런 돈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삶의 그럼 퀄리티가 더 높아지고 꼭 그렇죠. 필요한 것들에 다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 이곳 텍사스로 편성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또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예, 예.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중요성은 알겠다. 나도 참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는데 이게 또 참여 방식이 너무 어렵고 귀찮고 이러면 예. 또 많이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네, 이 인구조사 방식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인구조사가 아무래도 이 연방에서 인구조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언어 문제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그리고 네. 또 2010년도 조사 때도 그 언어 문제 때문에 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편으로 이제 우편이 날라옵니다. 네. 날라와서 인구 조사를 하니 이제 각 집마다 날라와서 이제 그 참여를 하라고 이렇게 우편으로 날라오고 네. 그거로서 이제 작성을 하셔가지고 보내셔도 되고요. 이제 간단하죠. 이제 작성하시면은 그 우편으로 오는 거는 모든 가정에 그러면 다 예, 배부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죠. 가정에 한 하나씩. 집에마다 네, 하나씩 하나씩. 오죠. 그냥 한 네. 사람만 그거를 이제 접수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우편으로 이제 제일 먼저 올 거고 그게 3월 1일부터 이제 집으로 이제 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얼마 달부터. 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 모든 집이 3월 1일부터 받는 건 아니지만은 3월 1일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받으면 그냥 이제 우편으로 오면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페이퍼로 됐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체크를 하고 예. 손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보내면 되는 거죠. 예, 체크하고 이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성함 이름이라든지 그런 걸 이런 거를 그런 걸 기입하고. 입력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내시면은 너무 간단해요. 이제 질문이 한 9가지 정도 있는데 네. 예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두려워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인구 센서스에서 뭐 시민권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다 안 나온다 네,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하지만 네. 시민권에 대해서는 질문이 안 나올 거고요. 시민권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영주권자도 상관이 없고 불체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에 사시는 분이 몇 분이냐 이것만 알기 위해서 이것으로 가서 연방에 대해서 이제 그 지원하는 거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민권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내 현재 스테이러스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예, 괜히 맞습니다. 나의 신분 때문에 조금 이 센서스 참여하기가 예. 이걸 해도 되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절대 비밀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연방 법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특별히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 담당자 외에는 네. 이민국에서도 이런 거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경찰서든 어디든 다 요구할 수 없고 그 연방 센서스에서만 모든 정보를 알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심하시고 참여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3월 1일부터 이 우편으로.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그렇다고 막 왜 3월 1일 지났는데 안 오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예, 천천히 받아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7월 31일까지 인구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물론 우편이 그때까지 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까지 조사를 하게 되니까 네. 3월달 초반부터는 인구 센서 우편으로 오지만은 그 계속 뜸뜸이 계속 이제 체크해 보시면은 집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우편으로 예. 하는 방법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두 예. 번째는 네, 어떤? 두 번째는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로 이제 언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전화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12개국 통역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어도 포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한국어가 포함됐다는 게 네. 좋은 소식도 되지만 안 좋은 소식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12개국 이제 그 통역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개국 통역자를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0년에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가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인구 센서스 그 웹사이트 가면은 어느 지역에 참여가 너무나 이제 부족하다는 그런 것도 다 데이터가 다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참여한 중에서 이제 한인들도 참여가 너무 부족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화로 하시면은 통역자들이 모두 이제 쉽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전화는 어떻게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하고 싶다면 거셔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전화를 하시면은 네. 이 각 집마다 아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한 번밖에 못 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편으로 와서도 우편에 거기에 찍혀 있는 아이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내가 아이디를 모른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성함하고 주소를 해서 이제 다 찾고 이제 도와줄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전화로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고요. 예. 또 한국어 통역 필요하신 분들 예. 통역도 준비돼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온라인으로 직접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또 이거를 또 이제 제출할 수 있으십니다. 네. 똑같이 12개국 이제 그 언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돼서 예. 그 서류가 번역이 돼서 돼 맞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네. 거기 가시면은 온라인으로 이제 참 너무 쉬워요. 저도 이제 그 이거를 센서스 트레이닝 받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웹사이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이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 가시면은 바로 위에 이제 언어 선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어가 딱 있어요. 네. 그걸 딱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누르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가시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자 아이디 그거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는데 네. 그거를 모르신다고 하면은 바로 밑에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이 없다 이거를 또 클릭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집 주소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제 하고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 넣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은 집 주소를 또 이제 넣으시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그 나오는 질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어차피 정식으로 인구 센서스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집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쪽 이제 그게 확실한가 본인이 거기에 사는 건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차로서 이제 그걸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분들의 이제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1일 때까지 누가 이 집에 그 당시에 살고 있는지 그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은 이제 모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래서 유아도 똑같고 유아도 이제 그 카운트 해야 되고요. 네. 그다고 수영하는 아이들도 똑같이 네. 그날 그 당시에 누가 여기에서 꾸준히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그 답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인구 센서스에서는 웬만하면 대학생들은 포함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타주로 간 대학생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타주도 그렇고 현재 그 집에 거주하지 않은 대학생들. 그렇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네. 학생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대학생들은 이제 포함을 하지 말라고는 하긴 나와 있어요. 하지만 포함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나중에 보면은 이 지금 포함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외 뭐 학교나 이런 데 출장을 하는 사람 있는가 그런 또 퀘스천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거기서 이제 마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대학생들을 이제 집에 사는 거에 대해서 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구에 대해서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연방에서 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대학생들을 포함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돈이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오는 게 아니고 네. 그 학생이 가는 그 학교 거기에 그 지역으로. 네.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도 포함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차피 아이들이 대학교를 끝나고 다시 올 집인데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살고 있는 그 시에서 네. 연방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하셨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은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게 이제 실패하면은 이제 마지막 여기인데 집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네. 사람들이 직접 와서 노크를 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로 오게 됩니다. 네. 이 여러 차례 오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집을 이제 문을 안 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방에서 이제 제일 돈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거로서도 많은 분들이 그 들어가는 비용을 협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귀찮지만은 이게 협조를 안 하시면은 방문하고 또 하고 필요하시 3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뭐 다른 방법으로 이미 그 센서스를 마쳤다면 이렇게 집 방문 오시면 네. 벌써 거기에서는 카운트가 돼서 이제 벌써 오지 그렇죠. 않으시군요. 네, 그래서 그 리스트가
이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리스트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협조를 이제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네. 리스트를 보고 직접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방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2020 인구 센서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전영주 변호사님과 함께 센서스 2020 인구조사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또 인구조사가 진행되는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주의할 점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요? 예, 그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이제 사기꾼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거를 또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 정보를 이제 캘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또 네. 이용해서 또 필요하지 않는 음.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첫째는 센서스에서는 전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음. 내가 먼저 전화를 해서 네네.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인구 센서스에서 전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누가 전화 와서 인구 센서스에서 전화 왔다 하면은 믿지 마십니다. 네네. 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예. 전화가 직접 오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메일로도 이제 인구 센서를 하라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인구 센서스 그 웹사이트를 직접 가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우편으로 온다는 얘기, 우편 아니면은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또 누구하고 이제 누가 돕는다든지 그런 거 있다고 쳐도 소셜 스큐리티 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누가 돕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인구 센서스에도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식으로 많은 한인들이 언어 문제가 있는 분들을 꼭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말고 그 외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하려고 지금 이제 얘기 중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비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도와주는 사람들이 원래는 이거 이제 선서를 해야 돼요. 네. 절대 비밀을 지키겠다는 그런 선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소셜 스큐리티 번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또한 은행 계좌 번호도 묻지는 않습니다.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그냥 그 집에 대해서 몇 명이 사는 거 인구 그런 거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고 또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누가 누구를 도와줬든 간에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도와주든 간에 돈을 그 사람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부 거기서 도네이션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또 수수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도 의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또 선거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화로서 아니면 문자로서 수없이 전화가 와요. 이제 그 어느 당에서 이제 누구를 지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누구를 어떤 식으로 누가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계속 오는데 똑같이 인구 센서스에 대해서는 어느 쪽 당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안 합니다. 네. 혹시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상한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의심하시고 전혀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주셨어요. 예. 제가 들은 거를 정리를 한번 해 드려 볼게요. 전화가 직접 오진 않는다. 내가 전화해서 참여는 하지만 센서스를 한다고 나에게 전화 오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 이메일도 와서 뭐 개인 정보를 넣으라고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의심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내 신 넘버를 뭐 어디 기입하라는 거는 전혀 없다. 예. 네. 주의하시고요. 은행 계좌를 뭐 요구를 하거나 돈을 요구할 때도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것들, 정당에 관한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네, 내가 누구를 뭐 투표할지 뭐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그런 것들도 전혀 정치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예. 이렇게 주의하실 사항 알려주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또 이 센서스를 위해서 발런티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센서스에서는 지금 이제 예전 2010년도에는 그 센서스에서 있는 그 이제 그 펀딩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올해 그 2010년 좀 답게 틀리게 올해는 거의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의 발런티어고 하지만
발런티어이지만은 거기 센서스에서 직접 이제 일을 직원으로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네. 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페이를 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텍사스에서 만약에 센서스에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집을 방문한다는 사람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20불부터 22불 네. 그월 시간당 네. 그렇게 내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또한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학생들이 네. 이제 그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 원하는 네. 시간하고 이렇게 그건 조정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서 이제 잠시 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음. 시간당 20불, 22불이면은 꽤 되죠. 네. 요즘에 그 미니멈 텍사스는 7불 25인데 네. 많은 패스트푸드 이런 데서도 10불, 12불 하지만은 이 인구 센서 20불, 22불이면은 그래도 네. 괜찮은 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음. 잠시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이제 그 지금 한인회와 그 한미연합회 그 협찬을 하고 있는데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한인회 연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972-241-4524 연락하시면은 저희 언제든지 봉사자가 필요한 것이고 네. 또한 한미연합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 469-970-3133으로 연락하시면은 언제든지 봉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발런티어로 정말 말 그대로 발런티어로 이 센서스에 함께하고 싶으신 예.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정 방문하면서 하는 예. 이런 분들은 또 페이도 되니까 예. 잠깐 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관심 있으신 학생분들도 예, 괜찮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발런티어 분들 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런티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인회 그리고 한미연합회로 전화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영주 변호사님과 함께 센서스 2020 인구조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또 변호사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더라고요. 예. 또 이 초대석 끝나고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디를 또 바쁘게 가셔야 하는지. 예. 여러분 제가 2018년도에 그 코펠 시의원으로 출마했었는데 아쉽게도 좀 부족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러 지금 잠깐 가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또 기자회견을 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또 이렇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 위해서 예. 또 열심히 일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아. 또 저희가 변호사님 통해서 센서 2020 이야기 여러분들 많은 정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꼭 많이 참여하셔서 예. 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네. 주시면 최대한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전영주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